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비가 내리면 따뜻한 커피가 생각나. 네, 전국의 시내 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웃고 있네요. 왜 웃냐면요. 오늘 점심시간 무렵쯤부터 우리 서천 지역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진짜 뭐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눈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12월 들어서 지난번에 폭설 한번 내린 11월 달에 폭설 한번 내린 뒤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눈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올겨울 들어서 두 번째 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눈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시끄럽고 어지러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을 좀 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 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내리는 눈들이 전부 다 녹아서 오늘 저녁 때쯤이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다시 우리에게 어둠은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이고요. 테리왕자 군중 이야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께서도 오늘도 어김없이 제 옆자리를 채워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올 한 해 연말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이제 한 10며칠만 있으면은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종결을 져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만날 시간이 올해 볼 시간이 한 2번 반 남았나요? 이제 한 2주 정도? 그런 거예요? 그죠? 2주 남았네. 네, 2주 정도 볼 수 있는데 참 다사다난하고 참 바빴던 해입니다만 2024년 12월만큼 이렇게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만큼은 정말 저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서천군 관내에서도 뭐 오늘 급작스럽게 들어온 무슨 속보에 의하면 이따가 뉴스서천 고정만 대표님께서 짤막하게 표시해 주시겠지만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군 정도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뉴스서천의 고정만 대표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반갑다는 인사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우리 테리 교수님도 오늘 목소리를 착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뭐 서천도 뭐 중앙도 그렇지만 또 서천 역시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본방송 들어가서 말씀을 좀 여쭤볼 거고요. 일단 참여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유선님, 네, 항상 일바로 들어오시죠, 유선님. 안녕하세요. 야스키님도 오셨네요. 오늘 야스키님은 진짜 정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빈님, 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한테 하신 얘기죠? 야, 요즘 들어서 저보고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빈님 누군지 모르는데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밝혀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블루미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또 유선님께서 눈이 내리니까 신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유선님의 나이대 연령대가 지금 딱 표시가 다 납니다. 유선님 본인은 지금 제가 볼 때는 10대죠? 네,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인데 인터넷만 보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서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분들이 이렇게
매스컴이라든지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과 안색들이 다 찡그러지는 그런 시국인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될 연말, 그리고 성탄 분위기, 그리고 연말 연시에 대한 어떤 보내고 새로 받는 거에 대한 희망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엄중한 시기인데, 이렇게 모든 전체 나라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만도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유선 씨가, 유선님이 10세에서 100세 사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저랑 친구 먹으시면 되겠네요. 저도 그 사이에 끼고 있고요. 우리 뉴스채널 고정만 대표님도 그 사이에 끼고 계십니다. 100세는 아직 안 지나신 것 같습니다. 자, 테리왕자 군전 이야기 이제 출발하면서 첫 곡 노래 하나 듣고 마음의 준비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첫 곡은요, 오늘 우리 서천 관내에 눈이 내렸죠. 그래서 이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흰눈 같이 듣고 오시죠. 네,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이루의 흰눈. 진짜 오늘은 흰눈을 봤어요. 제가 병원 진료실 창밖으로 이렇게 문득 이렇게 밖을 바라보는데, 야, 이렇게 하염없이 눈이 내려서 전 이 땅들을 좀 저 흰눈이 좀 다 덮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갑자기 눈발이 잦아들면서 그냥 흔적 없이 눈이 그쳤습니다. 자, 테리왕자 군전 이야기 12월 13일 방송 이제 출발할 건데요. 여담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 대표님은 매월 14일이 무슨 데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죠? 글쎄. 예를 들어서 2월 14일 무슨 데이예요? 초콜릿 주는 날. 무슨 데이? 몰라. 성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별로 챙기고 싶어 글쎄, 하지 않아서. 아니 챙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화이트데이라고 그래. 기억도 안 하고. 화이트데이라고 그래. 그래서 저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자꾸 싸우는 거야. 형님이 어찌됐든 그런 거 부분이라도 조금, 야, 애들이지만 그래도 오늘이 무슨 날이란다 그러고 초콜릿 그거 얼마나 해? 14일이 내일 화이트. 내일은 이제 매월 14일인 내일 14일인데 12월 14일이 이제 무슨 데이의 마지막 데이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일은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했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까운 지인들한테 뜨겁게 포옹을 해주는 허그데이입니다. 내일은? 네네. 그래서 내일은 보시는 날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냥 처음 보는데 달려가가지고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하고서 확 그냥 끌어안으면은 잘못하면은 문제될 수 있으니까 정말 가정에 계시는 가족들과 정말 친한 친구분들께는 한 번쯤 그런 그 무슨 데이라는 빌미를 삼아서 서로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날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다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포함해서 서천 군민들이 다들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위로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는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위로를 하는 게 진정한 위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 올해가 무슨 띠에 했죠? 용띠였었죠. 그러면 오늘이 뭐 갑진년이었나요? 올해가? 맞아. 그죠? 갑진년, 진짜 갑진 한 해, 갑진년이 이렇게 값지게 지나가고 나면 내년에는 을사년이 오네요. 을사년 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조금 을사년이라는 게 우리 민족에게 조금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을사 늑약을 당했던 그런 을사년이 내년인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환기하고 바꿀 수 있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 채널 고정만 대표님, 이제 한 주간 또 우리 국민들께 소식 좀 전해주시죠. 첫 번째 소식 뭐 준비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 방송에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이 지면 신문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네. 지금 서천군 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 2차 정례회인데, 네.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하고 이제 기금
네. 대해서 이제 그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동안에 쭉 그 잘 해오다가 11일까지 실국별로 해서 3개 국이 있잖아요. 그 네. 국별로 해서 그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고 이제 12일부터 어제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개수 조정을 위한 예산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의원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11일 날 그 집행부의 한 간부 공무원이 자기네 그 축제 예산이 예산 한 30% 정도를 깎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원의 얘기에 분개를 해가지고 그 30% 깎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깎으려면 다 깎아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과도 없애라고 이러면서 그 같이 그 회의장에 있던 배석했던 그 직원들한테 그 불만 섞인 목소리 야 나가자 해가지고 나가면서 지금 그 의회가 어제부터 지금 그 분수의 사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위원 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 요구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예산안 심사를 안 하겠다. 그 심사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오후 3시까지 예결특위 위원장이 3시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은 지금 그 집행부 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군수님의 어떤 책임 있는 사과 그 이걸 그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군수님이 연락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출타하셨나 보네. 근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게 6만 군민들의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전화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게 그 저 위로 따져가 버리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무튼 지금 지도부 공백이죠, 아주.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그 저쪽의 행정 수반이나 여기에 그 군정 수반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또 총칼 들고 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여당의 대표는 체포해가지고 결국 사살하라고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이 그 극우 세력 아니 저 뭡니까 반국가 세력 이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딴지일보의 김어준을 비롯해가지고 조국해서 3명을 그 사살하라고 또 얘기를 했더만요. 그 이제 그 구하러 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북한군이 결국은 이 사람들 구하려다가 그 총격을 받고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군복을 그 묻어놓고 그리고 이제 미군 한두 명을 살해해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이 저 국지전에 이게 뛰어들게 하고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그런 계획이 있었고 실제 얘기는 북한군의 무인기와 그다음에 실탄 그를 사용해서 공격하게끔 하는 그런 흔적을 남겨서 하려고 했었던 얘기가 오늘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듣는 순간 이게 지금 45년 전에도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올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정말 참 그렇습니다. 아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고 뭐 이게 진짜 이거 무슨 소설 쓰는 것 같아요. 소설책 같은 이야기들이 자꾸.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제보를 받은 것도 이게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소설 같은 얘기지만
그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튼 요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사안이 아니죠, 이 정도면. 맞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본다고 그러면 네, 서천군 얘기로. 네. 다시 돌아가서 본다고 그러면 이 사업의 그 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과장하고의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네. 축제 예산이거든요. 어디 무슨 맹문동 맹문동 축제. 축제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전제를 할 것이 뭐냐면 군이 지난해도 그 지방채 200억을 발행을 했었고 네. 내년에도 또 200억을 또 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200억, 내년 200억. 아유, 계속해서 빚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빚을 내서 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뭐 특화 시장 그 화재난 부분과 그렇죠. 관련한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올해 네. 그 집중호우로 인한 그 저 피해 복구 네. 등을 위해서 그 재난지역 선포됐잖아요. 네, 200억을 이제 그 한다고 이제 그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이제 그 서천군의 이제 재정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그 지방채를 적어도 발행한다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축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과다하게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페널티도 받고 이렇게도 하긴 하는데 이 축제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그 생활인구 한 3시간 정도를 해당 지역에서 머무른 경우의 사람들을 갖다 이제 생활인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대하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축제 예산을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천군이 그 민선 8기 들었으면서 지금 축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졌죠.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총천에서 붓도막 축제도 네. 그 있었고, 판교 도토리묵 축제는 2회 연속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맹문동 축제도 2회. 이게 그 저기 뭐 현 군수로 들어오면서 이게 생겨났었고, 크고 작은 축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긴축으로 인해서 이제 교부금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금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축제 예산을 딱 보니까 무대 설치비라든가 연예인 초청 비용이 아무리 봐도 과하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그 긴축 기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체 발행하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현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한 30% 정도를 깎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10%는 모르지만 30%를 깎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저 깎을 거면 다 깎아라. 그리고 과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때 되면 지금 칼자루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심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삭감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거잖아요. 예, 고유 권한이죠. 네, 저 위쪽에서도 지금 중앙에서도 삭감- 야당 주도로 해가지고 그렇죠. 저 엄청난 삭감을 만큼 했다라고 삭감했었죠. 얘기를 하는데 그 삭감 그 뭐 담화에서도 쳐다보면 의회가 국회가 굉장히 잘못한 걸로 그 뭐 뭐를 얼마를 깎았느니 뭐니 하지만 그 실제 그 내부 사정 그러니까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축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일방적으로 딱 한 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담화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뜯어보면 예산이 그 내 집을 생각을 해보면 내 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지출 씀씀이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돈이 없어가지고 빚내 가지고 살면서 그 빚낸 돈 가지고
그 살아야 되는데 쓰는 것은 빚을 내기 전이나 빚을 낸 이후나 똑같이 쓴다고 그러면 결국은 고가는 금방 빌 수밖에 없는 그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게 군수가 미는 축제, 군수가 들어와서 만든 축제고 대표 축제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과장의 반발은 당연한 것일 수 있죠. 그 저기 뭐 이제 그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공무원인데 입장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당연히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이 축제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축제라고 그러면 모든 그 축제가 물론 서천군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고 그러면 축제가 연예인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무대 만들어서 연예인 초청하고 그 유명 인사들 나와가지고 그 기관 단체 등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띵까띵까하고 맨날 그 저 연예인 불러서 먹고 마시고 노는 그런 축제들로 이렇게 예산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짜여지잖아요. 네. 사실 맹문동 축제라는 건 장항 송림숲에 있는 맹문동 축제는 이게 맹문동 축제 그 연예인을 초청해서 그 행사 기간 내내 띵까띵까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안 해서 그거를 쓰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솔숲에 오다 보면 피톤치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치유를 한다든가 이런 축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축제에 걸맞는 이 축제를 예산을 투입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안 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거기를 그 저 훼손해가면서까지 거기 그 다 그 무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 이강선 의원이 얘기했던 무대 설치비라든가 그 연예인들 그 초청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건 당연한 지적인 거고 없는 집 살림에 그 빚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유로 그걸 하고 그 초청해서 해놓고는 그게 저 깡통돼 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안 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건 지극히 이강선 의원이 그 잘한 조치인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뉴스서천 대표와 이강선 의원을 두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뭐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빚을 내서 연 2년 동안 계속 빚을 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 그 교부금도 줄어들고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해야 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그러면 군 의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집행부가 해온 예산을 그렇게 심히 그 원한대로 해준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의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거수기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의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의회는 행정을 갖다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기구인데 서로 어떻게 따지면 서로 대등한 기구인데 거기서 이거는 의견이 아니라 타당한 이야기를 한 걸 갖다가 집행부의 관계 그 간부가 그렇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그러니까 경솔하지 결과적으로 군민을 대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군민을 대표하는 군수와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그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그 비판도 하고 네. 대안도 제시하고 하는 의회는 적절한 조례도 서로 만들고 대등 관계란 말이죠. 맞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호 대등 견제. 협력, 예, 상호 견제, 대등 협력. 그래서 그 저기 뭐 그 쌍두마차라고 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이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있다라고 그러면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요구를 했으면 네, 권위를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서천군정을 대표하고 있는 군수는 이게 내 부덕의 소치다. 내가 이거 잘 가리키겠다.
이거 저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 그래, 그런 다음부터 말씀.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한 말씀만, 했으면 한 말씀만 하면 지금 그 예산은 심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심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의 심의 통과 못하면 내년도 우리 살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안 심의가 전체적으로 좀 예산안 심의를 다 통해서 이제 19일이나 20일 날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결국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최종적으로 날이면. 의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했던 다른 타 부서라든지 타 뭐 저희 과라든지 국에서 올라놨던 예산도 지금 다 같이 막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회기가 연장이 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회기가 연장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의원들의 회의비까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의원들도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회의비 늘어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회기가 연장이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진짜 이 군정이라든지 행정에 아주 막 진짜 말 그대로 물꼬가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군수와 군의 의장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인데 물론 이제 그 서로들 그 상대의 그 대표들한테 그 불만들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지금 힘겨루기 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그런 그죠. 그 시기에 이건 진짜 서로 협력 조율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자존심을 내세워야 될 그러면서 그 각을 세워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오늘이 이틀째니까 언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좀 답답한 상황이 지금. 오늘이 13일이고 이게 저 회기가 20일 날 종결이 되는데 아직 이제 뭐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남았고 내일하고 모레 토요일 일요일은 의회가 이제 문을 안 열고 오늘 끝났으니까 오늘은 사실상 뭐 이제 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3시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안 쉬는 하고 거고 목금토 예, 예. 월화수목밖에 없네요. 월화수목. 어찌됐든 현명하게 서로들 잘 협력해서 우리 서천군의 2025년 살림입니다. 몇몇 분들에 대한 오기와 몇몇 분의 어떤 자존심 싸움으로 우리 5만 서천 군민 4만 그러니까 5만이 좀 됐으면 좋겠네. 5만 서천 군민들이 안심하고 지금 내년도 살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이 골치가 이렇게 아프니 이 노래 한 곡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노래 하나 듣고 또 오겠습니다. 어제 그 서천 그 문예의 전당에서 송년음악회가 있었어요. 서천군 거기에서 해바라기 나왔죠? 해바라기가 출연을 해서 노래를 했었는데 저도 그 노래 한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르죠. 내 마음의 보석상자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참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는 해바라기 멤버 중에 이주 형님 계시는데 이분이 1956년생이에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칠순이신데 어제 그 노래를 하는 거 봤더니 보통 젊은 청년들만큼 발성도 나오시고 고음도 엄청 잘 어울리시는 게 역시 직업 가수는 가수다.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은 나이 70이 돼도 저렇게 변함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느껴봤습니다. 자, 대류왕자 궁중 이야기 12월 13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 또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홍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청홍님께서 질문을 좀 하셨어요. 질문이요. 혹시 서천에는 씨름 육성 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씨름을 배우고 싶은데요.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삿바 씨름을 배우시는 건지 기씨름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삿바 씨름은 잘 모르겠고 기씨름은 서천군과 서천군 의회 그쪽에 군청 그 가운데 있거든요. 군청 청사와 의회 청사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통로 공간. 아마 거기 가운데 좀 서 계시면 기싸움 하나만큼은 제대로 배우시지 않을까라는. 왜요, 형님? 역시. 네,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공간이 딱 씨름 할 만한 공간밖에 안 나와요. 거기가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한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님께서는 내일은 허그데이군요. 날이 추워서 허그데이인가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겨울이니까 날이 추우니까 허그라는 것 같고요. 블루미님께서는 이거 얘기군요. 아까 저 고 대표님 말씀하신 거 뭐 사살해라 이런 얘기 믿어지지 않는데요라고 하셨습니다. 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제리 청년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잔잔하네요라고 하셨고요. 진님 화면이 안 들어가요 하셔서 화면이 안 나오네요. 계속 화면이 안 나오네라고 하는데 노래 나갈 때는 화면이 안 나가는 거죠? 네, 수정됐다고 하십니다. 네, 상상도 못할 답변이네요라고 하셨고 진님 내일 허그데이인가요? 네, 진님 내일 허그데이니까요. 허그하실 만한 만만한 분들 좀 이렇게 명단을 적으셔갖고 내일은 다니시면서 한 번씩 볼 때마다 말없이 한 번씩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리우스도 내일은 몇 번이나 안김을 당할지 한번 기대를 안고 한번 서천군 관내를 한번 돌아다녀 봐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인데 어딜 다니시? 내일 형님 내일 그 뭐지 가족센터인가 어디 2시에 그 뭐 행사도 가야 되고 갈 데가 많아요. 저도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전 내일 그 처가 쪽에 그 혼사가 있어서. 서천인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청주까지. 청주까지 다녀오셔야 되는군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다음 바로 스튜디오를 비워드려야 되거든요. 4시 20분부터 떴다 의소대 분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 테리 왕자 궁중 이야기 팀에게는 지금 남은 시간이 2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통계청 발표 자료를 좀 소개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네네. 그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수 있는 나라로 꼽은 게 어딘지 아세요? 가장 소멸이 의심되는 나라라.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적은 피지라 뭐 이런 나라가 아닐까요? 근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이 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거다라는 그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왜 이 아니, 말씀드리냐면 이해합니다. 예. 통계청이 올해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네네. 1인 가구가 그 전체 가구 수의 35.5%, 782만 9천 가구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70세 이상이 19.1%, 29세 이하가 18.6%,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9%, 서울이 20.8%. 그러니까 대도시나 이쪽으로 갈수록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로 보게 되면 뭐 부인하고의 어떤 배우자와의 어떤 사별로 인한 그 1인 가구들이 있다라는 거고 29세 이하가 18.6%라는 것은 네. 뭐 결혼 정년기인 그 아이고. 사람들이 직장이라든가 뭐 학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그 따로 떨어져서 사는 그런 것들 때문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그 이제 그 1인 가구가 그 얼마나 생활했는지를 그 1인 가구로 생활한 게 얼마나 됐는지를 보게 되면 5년에서 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배우자 사망이 31.9%.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어떤 학업이라든가 직장이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서천이 아니라 서울이면 당연히 그렇죠. 옮겨야 되잖아요. 1인 가구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업이 22.4%, 그다음에 이제 그 직장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리고 혼자 살고 싶은 것이 14.3%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제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 아파트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단독 주택이 40.1%. 오, 그렇군요. 예. 나 아파트가 제일 많을 줄 알았더니.
주거 면적도 40제곱미터 이하 3.3으로 나누면 얼마죠? 13평. 13평.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거죠. 이제 1인 가구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원룸. 원룸이라든가 뭐 이런 예, 데들 원룸이나 1.5룸. 한 칸, 네네네. 방 이런 데를 얻어서 생활한다라는 걸 볼 수가 그렇죠. 있고요. 1인 가구들이 네. 뭐 큰 뭐 40평, 30평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청소하기도 바쁘고 힘들 텐데. 근데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주택 소유율은 이제 그 70대 이상이 높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면서 그렇죠. 사별하신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70세 이상의 주거 소유자는 한 49.4% 정도로 제일 많았고요. 그 주거 환경 만족도 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80.2%로 높았다고 이러네요. 만족하고 있다. 네.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인 가구의 취업자를 이렇게 보면 이 1인 가구의 총 취업자가 467만 5천 명.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38.5시간. 많이 하네요. 그래도 평균 우리가 근로기준 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누구는 얼마 하자고 그랬죠? 그 누가요? 지금 그 저 겁준다고 해가지고 국회에 그 총칼 그 저 헬기 동원해서 했던 양반이 주당 근로 시간이요? 주 4일제. 그 양반이 그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들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38.5시간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연간 소득 평균은 3,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평균이죠. 근데, 평균 그렇고 근로소득이 전체 그 평균 수입의 그 61.2%. 근로소득 네. 60%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부분은 사업소득하고 이런 거니까 뭐 자영업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소비 지출을 월 평균 소비 지출이 163만 원인데 부채는 4,012만 원. 평균 네. 가구당.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말한 그 1인 가구가 47.9%인데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6.9%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빈곤. 어려움이 이제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평균 여가 시간이 4.3시간. 주당이에요? 1시간 월에요? 평일 평균 4.3시간. 하루에 4.3시간? 네. 하루에? 네. 여가 시간이요? 네. 그래도 좀 보장이 되네요. 그러죠. 네. 네. 요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고요. 또 오늘 또 한 가지를 또 제가 그 보게 되면 다른 거 한 가지 그 통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제 그 통계청이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한 게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 가구의 평균 자산이 5억 4,022만 원이고 부채가 9,128만 원. 가구당? 가구의 평균 자산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거를 그 나온 걸 보게 되면 올해 그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자산이 5억 4,022만 원인데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2.5%가 증가를 했고 평균 부채가 9,228만 원인데 네. 0.6%가 감소했고 순자산은 4억 4,894만 원, 3.1%. 그다음에 2023년도 평균 소득은 6.4%가 3%가 증가했는데 7,18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처분 가능 소득 네. 5,864만 원, 7.0% 이제 증가한 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 순자산을 보유한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 가구의 56.9%가 3억 미만. 대부분이 3억 미만의 어떤 그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10억 원 이상은 10.9%로 이렇게 나왔네요.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이라고 해도 우리 저 서천군 관내에서 놓고 봐도 각 가구에서 3억 원 미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 2억 9,999만 원인데 그 정도의 그 가구당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게 그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네. 그 비율을 이렇게 보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이렇게 보면 네. 그 은행에 돈 넣어놓고 사는 분보다 네. 그냥 그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월등히 높아요. 네. 7대 3 정도 뭐 6대 4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물 자산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자산을 어떻게 굴리냐면 금융 자산에는 투자를 또 많이 하네요. 앞에는 금융 자산 비율은 24.8%인데 이 저축이라든가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53.3%로 부동산 구입 22.7%보다 높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대부분이 그 위험이 높은 주식보다는 안정된 예금 금리. 예금에 많이 하네요. 예금이 87.3%고 주식이 9.8%입니다. 이 주식 가진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혼란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있어요 지금 원금이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장, 미장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 말할 때 국장, 국내 시장하고 미국 시장 하는데 국장에 들어가 있던 분들은 지금 뭐 거의 뭐 암울한 상태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미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서학겜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장 쪽으로 하는데 테슬라에 가지고 있다가 한동안 그 큰 폭으로 떨어져서 문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그분들이 네네. 그 계속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엄청난 지금 주당 $400까지 올라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죠. 거기가 호재가 많았잖아요. 예. 그분들은 트럼프가 예. 저기 당선되고 나서부터 머스크가 거기에서 뭐 경제를 좌우지하는 그런 뭐 장관이 된다는 소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12월 3일인가요? 12월 3일 밤으로 인해서 그냥 추락의 끝을 가고 있죠. 그래도 뭐 안정된 기업들 중에서 몇몇 기업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는 것들은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튼 그 또 다른 것이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 가상자산, 그렇죠.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그 뭐 몇십만 원 샀던 사람들이 지금 뭐 그냥 앉아서도 1억대가 그렇죠. 넘고 뭐 이렇게 되다 네네. 보니까 떼돈 번 사람들도 많네요. 우리는 떼돈 벌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저희는 이제 목욕탕에 취업을 해야죠. 그래서 떼밀을 떼밀이도- 하면서 때를 밀면서 떼돈을 좀 벌어봐야죠. 떼밀이라고 하지 말고요. 새신사라고 새신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는 여러분도 떼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타월로 밀기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돈이 되는 것들이 확 나타났잖아.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셨군요. 떼돈을.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부채 규모와 인식 요거 관련해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부채가 작년에 비해서 이제 그 0.6% 감소하고 했는데 이제 그 네. 비율을 보게 되면 평균 부채의 비율이 금융 부채가 이제 그 대출 받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쵸. 비율이 72.7%고 엄청나구나. 임대 보증금이 27.3%니까 금융 부채 비율이 월등히 높고요.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1.4% 포인트 감소한 60.7%인데 부채 상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 가구의 비율도 전년 대비해서 2.5% 포인트 감소했지만 65.1%의 가구가 이 부채 상환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 경제 활동이 막혀버리면 자연적으로 따르는 게 부채 상환이 못하는 건데요. 이게 개인 파산, 기업 파산, 기업 도산 이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저하게 빨리 좀 눈에 띄게 좀 현실화가 되고 어떤 경제의 어떤 부양이 좀 보여져야지 이것들이 문제시가 되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경제 부양의 책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경제 답답의 책만 자꾸 보인다면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아까 뭐 인구 소멸로 인해서 뭐 저기 뭐야 나라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러다는 잘못하면 국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제 10위 경제 국가였었잖아요. 경제 대국이었었는데 이게 10위라는 위상도 뭐 금방 땅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게 어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컸어요. 그러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평균 값을 제공을 하셨지만 그 평균 값의 대부분의 수치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평균을 올리는 게 상위 뭐 몇 퍼센트, 10%도 아니고 상위 몇 퍼센트 분들에 대한 자산 규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하위 뭐 50% 이하 분들하고 합쳐서 나온 평균값들이기 때문에 이 뭐 상위에서 군림하고 계시는 뭐 부호들이야 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위에 50% 이하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중산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중산층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네, 정말 중산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암울한 시국이고 암울한 작금의 사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융성할 수 있는 방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 좀 정신 좀 제발을 제대로 좀 차리셔서. 아니,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려서 하려고 그랬는데 뭐 행정의 수반인 양반이 그 양반 혼자 뭐 이렇게 아니 물론 뭐 거기에 그죠. 동조하는 자들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모양이 꼴이 됐지만 한 사람 때문에라고 뭐 다 그 한 사람에다 총알을 주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정치하시고 행정하시는 분들 뭐 솔직히 따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5,500만 중에서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하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야? 진짜 한 줌 아닙니까? 아니 한 줌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벌여놓은 일 만일에 그러니까요. 이게 성공했으면 지금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거 이거요? 네? 어떤 거를? 우리 방송할 수 있어요? 방송 언론 다 막히죠. 네? 모든 것들이 다 막히죠. 이 참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 네. 소시민들 좀 살려주세요. 소시민들 살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일어나야 돼요. 어쨌든 어찌됐건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거 순리대로만 가면 진짜 뭐 국민이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만 가면 문제될 거 없어요. 솔직히. 아니 왜 우리는 그 한 번만 갑이 되고 나머지 그 선거 기간만 갑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왜 항상 의리여야 되고 그러니까 왜 네? 우리는 딱 4년에 15일만 갑이 되고 5년에 15일만 제가 한 달만 갑이 되고 그 뒤부터는 생 의리돼 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갑질을 제대로 좀 합시다. 갑질은 형 가치는 투표잖아. 그러니까 갑질을 제대로 하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끌어내리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든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별로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지역의 국회의원들, 군의원들, 도의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군수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안 했을 때는 가차 없이 그 불러서 혼내고 안 되면 소환해서 퇴출시키고 이게 좀 작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거 보면 근데 희망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왜 희망이 있어요 우리한테? 요새 그 MZ 세대들이 그 이번에 그 탄핵에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아 그래요? 네? MZ들 모습도 정치에 매스컴에 그 무관한 그 관심 없었던
청년들이 그 교과서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굉장히 그 분개하고 그 힘을 보태겠다고 나와서 그 하는 것들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드 치고 하시는 국민들은 제가 지금 뭐 좌우 뭐 아니면 어떤 정치 성향을 봐도 못 봤어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옹호를 하시는 분들 만나지 못했는데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왔어요.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이제 정리하셔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늘 저 대리왕자 군인 이야기 방송하면서 처음 시종일관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들만을 갖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볍고 즐겁고 활기찬 이야기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내용으로만 갔는데요. 2025년은 정말 즐겁고 활기찬 방송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요. 우리 뉴스서치의 고정만 대표님도 어차피 언론사 대표시다 보니까 감시하고 언론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의 어떤 민심들도 이제 취재하시고 뭐 어떤 그 군과 의회의 어떤 문제들도 취재하시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국민들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요즘 작금의 사태들이 이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찌됐든 한 꼭지라도 지역사회에서 미담이라든지 즐거운 것들 하나 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 24년도는 이제 2번만 더 뵈면 여러분들 이제 다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방은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순에서 이제 방송을 좀 해드릴 거고 한 주간 소식 전하는 건 다음 주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곡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정말 노래 선곡하면서도 어떤 노래를 선곡을 해야 되냐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우리 인생들이 다 동화같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끝곡은 김동률의 동화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뵈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 대표님도 한번 끝 인사하시죠. 뭐 다음 주에 뵙죠. 뭐. 자, 그럼 여러분 네. 김동률의 동화 들으면서 다음 주에 네. 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